진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 설립 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조합장의 세 번째 능력이 필요한 게 저희는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둔 그런 분들이 입주를 했든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주를 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입주를 했든 어쨌든 상호간에 어떤 적정한 안을 만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있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라면 분담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오. 아까 강남구청에서 조합에서 제시했던 그 면적입니다. 조합의 임대 면적, 아까 650세대에 대한 임대 면적, 조합원 면적, 일반 분양 면적, 상가 분양 면적. 상가도 우리 저 준주거에 있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지하로 만든 상가가 있어요. 이 지하를 놓고 지금 상가 조합원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니네 맛대로 지하에다가 파가지고 했느냐라고 지금 싸우는 게 상가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지 1회 3종에서는 22만 4,098평 정도가 나오고요. 획지 2 준주거에서는 54만 4,708평이 나온다. 합계 76만 8,805평이 우리 전체 사업 조합에서 제시한 거다. 바야흐로 그동안 우리가 분담금 미니마 포럼이라고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의 어떤 일부분을 저희가 앞에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하죠.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수가 이렇게 쭉 좀 나와 획지 1하고 획지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들 여기 딱 보면 임대 면적은 저희들도 법에서 정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R&D 센터 안에 몰아놓아 보겠다. 그걸 협상을 서울시하고 해보겠다는 게 저희 핵심 논리이고요. 조합원 면적 중에서 우리는 일반 분양을 한 세대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일반 분양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일반 분양은 평당 8,500만 원에 조합원 분양가보다 200만 원 더 높게 잡혀 있는데 일반 분양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분담금 표로 갖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개해드린 걸 보면 우리는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신 분은 우리 때문에 한 20억씩 이익을 보고 들어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분양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얘기고요. 그 다음 상가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지금 원래 준주거지가 13,700평에서 조합에서 8,700으로 줄였어요. 저희는 2,000평을 더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6,700평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2,000평 줄이면 전 조합원이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고 232세대가 다 3종 획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게 왜 주상복합으로 가야 돼? 이런 고민에 밤잠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제자리 뭐 강변에나 있을래 어디 있을래 이 얘기는 통합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는 3종 주거지를 2,000평을 더 만들겠다. 이 얘기고 최소 평형은 기조 34평에서 우리가 36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어저께 계산의 저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발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 일반 분양 안 하니까 반으로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조합에서 상가와 일반 분양까지 다 합해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1조 3천억 정도가 수입으로 매출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1조 3천억이 잡혔고 그 다음에 상가 부분에서 그 획치 그러니까 준주거에서 1조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쪽이 다 합해서 2조 3천억 정도를 잡았고 근린생활까지 합해서 2조 8천억 정도의 수입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조합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임대로 410억. 요거는 저희들이 계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세대당 뭐 임대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330만 원이면 서울시에 330 가져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씩 올라간 건 표준 건축비를 상향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합을 해보니까 한 660만 원 정도가 임대 정도 그 평당 수익이 생길 것 같다. 그래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R&D 개발에서 우리는 여기서 2조 7천억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근거는 뭔데? 니네 뭐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주거지 상업용으로 종상형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상업용으로 종상형 하게 되면 2조 7천억이 아니라 사실은 5조까지 가능해요. 해줄지 안 해줄지는 해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여의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할 때 여의도 쪽에다가 전부 다 이게 종상향으로 상업지역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했어요. 왜? 공공기여가 너무 높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공기여의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공공기여를 모마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외국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이런 방식의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상업용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의도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압구정 상구역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하면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지성들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 미래가치를 제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R&D 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글로벌 R&D 센터들의 AI 기업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체들. 여러분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GBC 삼성동에서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다 텍스 세이브가 됐어요. 그죠? 왜? 연구기관에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 세이브를 받은 거예요. 그런 글로벌 기관들이 너무너무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강남 쪽인데 저희는 뭐 여기 다 아시는 분은 몇 분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있지만 다 그런 쪽에 얘기를 해보면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일리 R&D 센터를 만들고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우리 단지에 같이 거주하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옆에 우회상권을 그렇게 되면 우회상권이 다 살아서 정말 뭐 갤러리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파리같이런 뭐 쉥제르망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뉴욕에 있는 뭐 앞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얼마든지 자산 가치가 향상되는 상권이 형성이 된다. 뭐뭐 같은 현대미술관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다 돌려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200만에 300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자산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이 합리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뭐 따라왔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그 337 공약을 한 거에 조합이 따라와서 뭐 그건 넘어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 어떤 근거냐? 야, R&D 센터 해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돈을 벌어 2조 7천억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2조 7천억을 돌려보니까 평당 단가를 우리가 얼마 잡았냐? 6억 7,500만 원 잡았어요. 약간 7억보다 낮게 잡았어요. 7억보다. 왜냐? 강남의 서초 최근에 4억 B동이 1조 1,042억에 팔렸습니다. 1,620평짜리가. 위로는 900평이다. 이건 오피스 빌딩이에요. 오피스 빌딩.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GBC 삼성동에 있는 게 지금 10억이에요. 이쪽이 강남권에 있는 게 지금 7억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6억은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 상권은 문화예술특구에 어마어마한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지 이보다 더 좋은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R&D 센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거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 FI로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근거로 우리도 그러면 요거보다는 그래 강남보다는 좀 약하니까 상권이 조금 낮추자는 게 6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지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437%의 용적률로 우리가 환산한 금액이 6억 7천이다. 근데 만약에 종상향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수익이겠죠. 뭐 우리는 사실 분담금 제로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뭐 지금 앞서가는 것 같은데 노력하면 분담금 제로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그 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조합 집행부를 바꾸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번에 70층 이상을 짓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한 60%가 조금 넘었다 그래요. 설문조사에. 그때는 뭐야? 분담금이 평균 몇 억이라고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분담금 20억 폭탄 받는데 너 70층 지을래? 실제로 가야, 이제 우리 후딱 까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도, 야, 나는 그래도 갈래. 그러면 돈 많이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원 설계를 하자는 거고, 그런 70층 높이의 어떤 랜드마크가 있으면 또 자산 가치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초고층으로 미래에 올라가는 거 그 정도만 해줘도 자산 가치 올라간다고 보고, 건축 본사에 많이 들이지 마라. 분담금 폭탄 재건축 업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팔고 나가는 갭 투자자들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좀 삶의 그 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합의점과 그런 것들을 정확한 분담금표를 놓고 다시 설문을 해서 평형대의 기준을 맞춰 나가자.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건축 설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기둥식 라멘조 구조로 해요. 아까 저기 신반포 22차 거기 그 잠원지구가 라멘조로 지하 3층 35층에 1,300만 원 지은 거거든요. 저희도 시림에서 설계를 기둥식 라멘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량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광주 화정에서 지금 현대 HEDC가 공사하다 무너진 거, 인천 자이 뭐 순살 아파트, 가장 큰 사건은 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은 게 뭐냐면 삼풍 백화점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그 공법이 무량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을 잘 안 씁니다. 그 튼튼한 벽체식을 쓰는데 이건 옛날 방식으로 이 저기가 벽이 딱 굳어져 있어서 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공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둥식 라멘조로 다 하는데, 이 방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약간 뭐 높아진다고 하지만 돈은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내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구조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늦더라도 그런 걸 찾아가자는 게 저희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면서 분담금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 이것도 잠깐 앞으로 볼까요? 앞에. 노력을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보면 우리 장수면 녹색 뭐 건축물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이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저번에 1차 설계 공고 때 시림이 우리한테 제시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니야. 법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가면 이 인센티브를 우리도 따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시간이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흘러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